문제지 823번 문제.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보통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총 4개 값을 조사한다고 그랬죠? 함수의 양쪽 끝값,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됐네. 3차 함수죠? 어쨌든 미분이 필요하다 뜻이죠.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미분할 수밖에 없네요. 3x제곱 마이너스 3. 이걸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따라서 x값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극값을 갖겠죠. 3차함수. 근데 모양상 이게 3차함수의 3차의 계속 양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여기는 극대값의 위치가 마이너스 1, 극소값의 위치가 플러스 1. 근데 0에서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0이면 여기쯤일 거예요. 2면 여기쯤 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최소값은 뭐 굳이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소는 정의된 것 같죠? 최소는 f0의 값이에요. 저기다 0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5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제 최대값이 문제거든. 최대값. 근데 최대값은 양쪽 끝값, 여기 나와 있는 f0과 f5 값을, f2 값을 각각 구해봐야 되겠죠. 위에다 잘못 썼구나. 죄송해요. f0 값은 5가 맞는데 이건 최소가 아니고 f1이 최소죠. f1이 최소입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니까 3. 3이 최소가 되겠네요. 그럼 f0 값은 5가 되고 f2 값은 8 마이너스 6 플러스 5 7. 따라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래도 되는데, 사실 지금 핵심은 0이 더 위쪽에 있느냐, 아니면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위쪽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기억하실 필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극대값에서 이렇게 x축 평행 직선을 봐요. 그랬을 때, 요 비율값, 여기 극대 x의 위치와 극소 x의 위치와 여기 만나는 교점 있죠? 여기.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나요? 2대 2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문제가 좀 쉽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쉬워질 겁니다. 근데 여기 극대 위치가 마이너스였고 극소의 위치가 플러스 2잖아. 비율이 2대 1인데 간격도 2야. 그럼 이쪽 간격은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럼 1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알고 보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2였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0보다는 여기 있는 2가 좀 더 위에 있으니까 F0은 사실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F2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워낙 값이 양쪽 끝값 F0, 그 다음에 F2 이걸 집어넣으면 숫자가 워낙 비교적 간단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 보여요, 이 문제는. 근데 이런 방법이 뒤에 어느 부분에서는 나름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비례식, 이 내용에 대한 비례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차 곡선 같은 경우는 고유한 성질을 갖는데 이 3차 곡선에서 극대 위치에서 이렇게 x축평행한 직선을 긋고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x값의 위치, 여기 알파, 극소에서 만들어지는 위치, 여기 베타. 그 다음에 x축평행 직선을 긋다가 이 곡선과 만나는 위치, 여기를 감마라고 한다면 이 비율값이 2대 1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두 극값의 간격이 만나는 교점의 간격보다 2배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유형에는 탁구가 있나요? 네. 뒤에 832번에 탁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A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답니다. 주식을 산 지 T년 후에 그 주식을 팔 경우 예상되는 순수익을 P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순수익에 관련된 식이 나오죠? 몇 차식이게요? 4차식이죠. 이 4차식, 순이익에 대한 이 4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몇 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몇 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하며 그때 순이익값, 최대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는데 그건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4차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됩니까? 미분을 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36t 제곱 마이너스 96t 이거를 마이너스 4t로 묶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9t 이걸 4로 나누면 플러스 24 괜찮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9t가 나오려면 뭘 인수분 해야 되죠? 뭘 인수분 해야 되니? 뭐 바트린 것 같다 지금? 뒤에 64를 안 썼네? 왜 이렇게 인수분이 안 되는 거잖아. 뒤에 64를 안 썼어요?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를 빠뜨렸네요. 그럼 조립제법 해야죠? 이게 t값이, t값까지만 나오면 t를 빨리 묶어주면 되는데, 이게 t 상수가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 36, 마이너스 96, 64.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1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딱 숫자를 크게 보니까 1 되면 1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32, 32,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네. 됐니? 그럼 이 식은 일단 t-1로 조립제법 되고, 마이너스 4t, 이거 마이너스 4로 묶을 수 있잖아. 미리 묶읍시다. 마이너스 4로 묶고, t-1. 이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4로 묶으면 플러스 16.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t-1, 그 다음에 t-4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뭐 증간표 그리고 뭐 이러실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 4차함수잖아. 4차함수가 그 값이 존재하지. 근데 그 값 존재하는데 보통 4차함수는 4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W자 모양이고 4제곱 개수가 음수이면 M자 모양이잖아. 근데 M자 모양인데 그럼 M자면 뭐 이런 식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려면 그 값이 몇 군데 나와야 되냐면 3군데 나와야 되지. 근데 이 그 값이 2군데밖에 안 나왔어. t값이 1, t값이 4. 됐나요? 그럼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일 거란 얘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잠깐 미분계수 0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상태. 여기 얼마예요? t값 1인 겁니다. 여기가 어디죠? t값 4인 거예요. 됐니? 뚫죠? 되겠어요? 이건 증가표 안 그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증가표 안 그려봐도 저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 지금 4에서 중근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뚫접의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를 알 수 있겠죠. 이거 괜찮습니까? 네. 뭐 하는 거 좋은데? 최대가 되려면 0에서부터 4까지 그렸는데 뭐 0은 당연히 여기일 테고 그럼 여기서부터 그려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대겠죠. 그래서 t가 1일 때, 결론 a가 1이라는 얘기죠. 1일 때 최대값 p1이 최대값이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3.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맞고 플러스 5. 네. 자, 이게 원래 세제곱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거 6차식이죠.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차수가 높아봐야 보통 4차잖아. 보통은 3차 아니면 4차. 6차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라면 하겠지만 너무 복잡할 거 아니야. 3차는 보통 3차는 극대 하나 극수 하나. 4차는 뭐 아래로 볼록할 때는 위로 볼록할 때는 극대 2개 극수 하나. 아래로 볼록할 때는 극소 2개 극대 하나. 그럼 5차는 더 굵어지니까 극값이 4개. 6차는 극값이 5개. 뭐 이런 식일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그리지는 않겠지. 근데 그리고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이걸 전개하는 게 아니고 공통부분이 나오잖아. 당연히 치환을 알아두시겠죠. 치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t라고 둡시다. 그럼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하나는 관계식 ft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t에 대한 변형. 이건 x의 범위잖아. 이건 x의 범위죠. 그럼 이 범위에 맞추어서 t값의 범위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왼쪽에 있는 이 t에 대한 x에 대한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이차함수의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는 이 포물선에서 마이너스 1. 근데 여기가 어디죠? 축의 위치가? x값 1에 있죠. 축이 금방 찾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는 거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x값 마이너스 1부터 x값 1까지 주어지게 되면 그 이차함수의 함수값 t는 여기 사이를 움직이겠죠. 결국은 이게 t의 최대 범위, 이게 t의 최소 범위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이에서 t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x에 1 집어넣을 때가 최소값이니까 이것도 x에 1 집어넣으면 이때 t값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올 테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t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랑은 없어지고 2가 가장 밑에 위에 있는 t의 범위 되죠. 그래서 t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t에 대한 3차함수예요. 3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다음부터 어려울 거 없겠죠. 일단 미분을 하시고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3t로 묶어주고 그럼 t 마이너스 2가 돼서 따라서 t값은 0 또는 2가 나오고 근데 범위에 지금 끝값에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f-1은 처음부터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남은 거는 f0, f2 네, 이 정도? 이렇게 지금 그림이 3차함수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3차함수죠. 이렇게 되는 3차함수예요. 여기가 0, 여기가 2 그리고 아니네요. 범위에 마이너스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범위에 마이너스가 있네. 범위에 t값이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점, 2점, 2점을 토대로 극대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가 최소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최대값만 찾으면 되겠죠. 이것도 f-2 그 다음에 f2를 통해서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근데 이런 것도 아까 말했지만 요령이야. 어디가 최대 최소인지 좀 빨리 알고 싶으면 이렇게 그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t값 위치가 2였잖아요. 여기에 t값
여기에 t값의 위치는 0이잖아. 이 간격이 2지. 그럼 나머지 간격은 1이겠네. 그럼 0에서 왼쪽이니까 이 위치가 t값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t값 마이너스 2는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쯤에 함수값이 있다는 뜻이네. 최소는 여기가 맞죠? 최소는 f0이 최소가 맞고 최대는 f-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다 집어넣고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방법도 동원해 본다면 또 나름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터프가 없어요. 836번. 자, 뭐 이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계속 비슷한 문제 반복인 것 같은데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거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따라서 x값은 1 또는 2 3참수인데 이렇게 되는 3참수 여기가 x값 1 얘가 x값 2 근데 최소값이 3일 때 여기가 아무래도 범위인데 1부터 3까지 그리는 거죠. 1부터 3이면 여기인데 이렇게 여기가 3인데 최소값은 얘가 확실해요. 구간 안에서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 3이면 그리는 거잖아. 이게 최소는 확실할 것 같고 그러니까 f2 값이 3이라는 거죠. 그럼 저기다 이제 2를 대입하면 2, 28, 16, 마이너스 49, 36, 플러스 24, 플러스 a가 3 이렇게 합치면 40,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fx예요. 근데 최대값인데 이제 남은 거는 최소는 구했어. 이게 최소야. 최대는 누구야 그럼? f1이냐 f3이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얘가 높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 아까처럼 이렇게 거부면 되잖아. 두 개 다 계산하기 귀찮으면 거부시면 되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다. 너무 이렇게 이게 뭐 엄청 중요하나 그런 건 아니야. 약간의 팁일 뿐인데 모르겠으면 F1값 계산하세요. 근데 1 집어넣어. 그럼 2-9 플러스 12 플러스 A A가 구하긴 했는데 만약에 몰랐다면 A가 안 구해졌다면 F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4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1 3 집어넣으면 플러스 36 플러스 A 얘는 5 플러스 A 얘는 이렇게 합치면 90에서 81 빼는 거니까 9 플러스 A 이거 더 크네. 이게 최대값이네. 최대값.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8.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일일이 계산이 귀찮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라고. 이게 1이잖아. 요 간격까지가 비율이 2인데 요 길이는 실제 길이는 비율은 2지만 실제 길이는 1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0.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절반 값이니까. 2분의 1이랑 0.5. 그럼 2에서 0.5를 넣으면 이 위치가 2.5란 뜻이야. 그럼 실제로 3은 여기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3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1보다는 F3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F3 값을 바로 계산하면 된다. 842번. 자,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의 최소값 스몰 m 플러스 m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합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일단 뭐 당장은 덮어놓고 미분부터 먼저 제곱이야? 마이너스 20x 그러면은 4x를 바깥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값은 도함수 0 된 x값 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 그 값 존재하는데 이거는 4차 계수가 양수니까 W자 모양이죠. 이렇게 W자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루트. 일단 대략 그렸어요. 높낮이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략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식을 보니까 4차익자 상수밖에 없잖아? y축 대칭인 전체가 우함수다, 지금. 그냥 보나마나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위치일 거야. y축 대칭이잖아,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4차, 2차 상수로 구성되어 있는 원래 fx 전체가 다 우함수예요. 그럼 y축 대칭. 그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대칭 관계니까. 대충 그렸는데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렸어요. 자, 이제 뭘 구하라고요? 최대 최소 구하랍니다. 최소는 어디예요? 여기가 최소겠네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그린 건데 마이너스가 어딘지 근데? 구간을 정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2면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마이너스가 더 큰 값이다. 마이너스 루트는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되잖아. 3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값이에요. 됐니? 근데 위치상 아무래도 루트를 집어넣으면 가장 작은 최소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f 루트 5가 최소값이에요. 됐어요? 그럼 f 루트를 계산해볼까요? 저기다 루트로 집어넣어보세요. f 루트를 구하라니까. 루트를 제곱하면 5가 되고 그걸 다시 제곱했으니까 25가 되겠죠. 여기다 루트를 제곱하면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0 플러스 a. 따라서 최소값은 a-25가 될 것이고 최대값은 얘냐 얘자냐? 그렇지? 확실하지 않아. 얘인지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갔는지 좀 더 아래로 올라갔는지 그림상으로 판단하는 게 좀 그렇죠. 간격을 지금 우리가 일정하게 잡은 게 아니니까 적당히 잡았기 때문에 네가 그린 그림에서 얘가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이게 최대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수치를 재가면서 칸의 간격을 맞춰서 그린 게 아니고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높낮이도 대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거는 최소는 확실히 여기가 맞는데 최대는 F0이 최대인지 그다음 F3이 최대인지를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이건 아까처럼 3차함수니까 비율 따지기 좀 애매하니까 F0 값을 계산하세요. F0은 A. 그럼 F3은 자, 3집어넣으면 81 마이너스 3집어넣으면 90 플러스 A. 얘는 A 마이너스 9. 이게 더 높네. 네, F0이 더 높은 값이 있죠. 그래서 F0 A 됐나요? 최대와 최소를 더하랍니다. 최대값 A, 최소값 A-25 둘을 더했더니 10, 둘을 더했더니 11, 2A는 36 따라서 A 값은 18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뒷페이지 갑니다. (843번) 문제. 자,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20이 최소값 마이너스 18 가질 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 또 최대 최소니까 덮어놓고 일단 미분 3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6ax. 네. 근데 그냥 해본 소리인데 덮어놓고 미분은 좋은 단어는 아니야. 뭐 덮어놓고 미분이야. 뭐 생각 없이 미분하는 건 아니고 문제 조건상 뭐 미분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얘기를 한 건데 단어를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쓰는 것 같아서 일단 미분이 필요해서 미분을 했어요. 그럼 얘는 3ax로 묶습니다. 그러면 얘는 x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남고 따라서 x값은 0 또는 2에서 극값의 후보가 나오죠. 그럼 얘도 이렇게 그려지는 3차함수 그림이 3차함수 이렇게 그려서 아까처럼 좀 빠르게 안 빨라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위치가 0 여기 위치가 2 여기 위치 잡는 거죠. 이게 2대 1의 비율이 된다. 여기는 어디예요? 3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1에서부터 4까지 그리랍니다. 1이면 여기 4면 여기겠네요.
이런 걸 미리 해놓으니까 그림이 굉장히 금방 판단이 되죠.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최대값 여기죠. F3. 최소값 여기입니다. F2. F3이 아니죠. F4죠. F4. 최소값 F2. 그럼 F4를 계산하면 4 집어넣으면 64A 마이너스 48A 플러스 P. 그게 최대값 22. 그 다음에 F2 값 2 집어넣으면 8A 마이너스 12A 플러스 P. 그게 마이너스 18. 그냥 AB에 대한 간단한 1차 연립 방식이죠. 두 개를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846. 닫힌 구간에서 다음 함수가 주어졌는데 x값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번 시험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극대극소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이것만 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것도 일단 미분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느낌대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고 여러분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2ax. 자,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근데 x값 마이너스1에서 최대값을 갖는답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3차함수, 4차함수네요. 네. 4차함수 그래프를 M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x값 마이너스 1에서 x값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리는데 지금 마이너스를 그냥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설명을 좀 하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라고 치고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구간상 극대값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렇지? 이건 위로 이게 낙타 등처럼 이게 위로 볼록 솟아 있잖아. x값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결국은 극대값이 4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f'-1이 0이고 f-1이 4라는 거겠죠.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미분한식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 나온다 뜻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플러스 1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a, 그게 0. 2a 값은 마이너스 6.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b.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에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걸 계산하면 또 b 값이 나오겠죠. 여기를 계산하면 a 값, b 값을 그런 식으로 구한 다음에 식을 완성하고 f-1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846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847. 일단 그림 위주로. 활용 문제 나오면 또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쫄지 마시고 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보기보다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당부드렸습니다. 이 포물선 위에 어떤 특정 점 P가 있고 그 P에서 A까지 거리를 L이라고 했어요. L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그럼 뭐 이런 거겠죠. P가 여기쯤 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이으면
이 길이를 L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L이 되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L이 되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L이 되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L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L 값 중에 제일 작을 때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됐니? 전피의 좌표가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전피의 좌표가 필요하죠. t, t제곱. 근데 순수하게 뭘 묻는 거냐면 3번 AP의 최소를 묻는 문제예요. 혹시 막 생각을 그러면 저 포문선에 접하는 접선에서 저 3,0까지의 최소값 뭐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런 느낌이긴 해. 근데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접선의 방식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잖아.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게 더 나아 보여. 선분 AP를 직접 구하는 게. 선분 AP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의 증가랑 이제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제곱하면 4제곱이 되죠. 더해서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2t 4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게 AP의 최소가 됩니다. 루트 값인데 이 루트가 최소가 나오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돼야 되겠죠. 사참수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구나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식을 내가 FT라고 한다면 FT를 미분해 봅시다.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 됐네?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t에다 1 집어넣으면 조립제법 쓰면 될 거야. 그럼 t값이 1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봐봐. t값의 범위가 있니? t가 어디부터 어딥니다 라는 이 등호를 가지고 있는 범위가 존재해? 아니잖아. t값은 동점이니까 범위가 존재하진 않잖아. 그럼 범위의 양쪽 끝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극대나 극소에서 최대 치수가 나오는데 문제는 극소를 구하잖아. 극대도 필요 없어. 극소만 필요해. 근데 그 t에다 1 집어넣었더니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찾았잖아. 그럼 이게 극소겠지. 설마. 안 그렇겠니? 직관력이 필요해. 이거 일일이 다 이거 언제 다 조립제법하고 t값 1 나고 또 다른 날은 근이 나올까? 이거 언제 고민하고 있어? 그런 거 시험에 안 내. 나오지도 않고. 하나 나왔잖아. 이거 뭐 범위 양쪽 끝값 없고 극대값은 지금 문제상 극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극대는 아닐 거고 그럼 극소를 구하는데 벌써 미분계수 0 되는 거 하나 찾았네? 그게 극소야. 믿고 그냥 빨리 풀면 돼. 따라서 문제는 F1 값이 최소 값이 되는 거야. 우리가 1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1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얼마야 이거? 5. 따라서 최소값은 5 죽는다. 루트잖아. 루트 빠뜨렸잖아. 루트 안에 있는 게 5일 때 최소이라는 뜻이고 전체 최소는 루트를 씌운 게 최소니까 정답 루트가 이 선분 길이의 최소값이 된다. 말씀드린 대로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터프 문제. 요거는 근데 요거는 좀 그죠. 재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혹시 신뢰가 될 것 같지만 이 단어를 기억하실지 이 단어 기억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나는 기억합니까? 그렇죠. 근데 크게 기대는 안 해. 수업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도 이거를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 가끔 툭툭 튀어나와서 사람을 놀래키긴 하는데 생각보다 빈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걸 기억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 파푸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리야.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삼각형이 이 모양대로 그릴게요. 이 모양대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A, 얘를 P, 얘를 Q. 근데 만약 내가
APQ에 이렇게 중점을 잡아놨어요. 이 점을 M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M이 바라보는 꼭점 A와 M을 연결한 이 선분을 두 글자로 우리가 중선이라고 그러죠. 삼각형에는 세 개의 중선을 그릴 수 있고 그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어찌됐든 저게 중선이고 그럼에 따라서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색깔로 구분할게요. AP랑 AQ가 짝이 되고 그 다음 AM과 뭐 MQ도 괜찮고 PM도 괜찮아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둘 다 이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네. 이게 짝이 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짝이 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식은 선분 AP의 제곱 플러스 선분 AQ의 제곱은 선분 AM의 제곱 플러스 선분 PM의 제곱의 2배 한거와 같다. 이게 하프수의 중선 정리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결은 결국은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말로 문제가 변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필요한 부분은 여기는 점 M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이 점의 좌표는 2,0이고 이 점의 좌표는 8,0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5,0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길이는 간단해. 이 길이는 3이야. 구할 필요도 없이. 이 길이만 계산하면 돼. 이 길이만. 이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을 구하시오. 그러면 선분 L 하지 말고 그냥 선분 AM을 구하시오. 선분 AM을 구하세요. 이 점의 좌표가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t,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미정계에서 잡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점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럼 선분 AM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x 값끼리 뺀 값의 제곱, y 값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AM의 제곱을 구할 거잖아. 문제 자체 AM의 제곱을 원하니까 그럼 루트는 없어지겠지. 됐습니까? 얘들아,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라. 난 아직도 안 풀었는데, 뭐, 언젠가 풀 문제긴 한데, 뭐, 지금 당장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 공부라 생각해야지. 말했잖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 아직도 나한테는, 오늘이,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셨어. 시험 기간 일주일 연장시켜주마. 너만. 그럼 얼마나 좋아. 딴 애들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나는 일주일 후에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야. 그럼 더 알차게 준비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기적은 없으니까 네가 먼저 미리 일주일 전에 좀 더 절박하게 마음먹고 공부하라는 뜻이라고. 지금이 그 순간이야. 왜 나중에 하려고 그래. 매 순간마다 수업이 길어지고 졸음은 쏟아져도 현명하게 잘 그런 습관을 잘 이번 시험에서 잘 굳혀가신 분들이 나중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겠죠. 야, 그래도 인생에서 시험이라는 것만큼 이렇게 솔직한 것도 많지 않아, 사실. 아직 여러분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 부분을 좀 수렴 얘기를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사는 세상은 중상모략과 각종 사기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야. 거짓말 아니다 이거. 아주 친한 사람끼리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끔은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것도 많아. 그걸 본인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가 됐든 어른들의 세계는 그런 게 많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니네 세계도 그런 건 있잖아. 존재하잖아. 친구들끼리 나한테 좀 더 이득이 되고 내가 좀 더 의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슬쩍 없는 말도 지어내거나 있는 얘기를 부풀리거나 니네도 많이 하잖아. 근데 학창시절에는 그런 계산적인 부분이 많지 않은데 사회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걸려있고 서로의 지위가 걸려있다 보면 남을 모략하거나 안 그랬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발생해.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학창시절에 보는 시험은 굉장히 정직한 부분이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나름대로 돌려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해주거든. 100%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한 80% 성과를 돌려주고 어떨 때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110%의 노력을 돌려줄 때도 있어. 난 요거밖에 안 했는데
그 정도가 더 잘 나올 때도 있으니까. 편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노력한 만큼 최대한 노력한 거에 근사치를 주려고 노력하는 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주말에 나와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괜히 나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야 저번에 선생님이 그 집에 개인적인 행사 때문에 수업을 못해서 그렇지만 다른 때는 우리가 주말 수업할 때 평일에 수업하고도 주말 수업할 때도 니네 사실 주말에 쉬고 싶고 기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도 많고 해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귀한 시간 쪼개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알차고 이 수업 하나 듣고 나서 이게 뭐 동영상에 다 올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 가 다시 필요한 부분을 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집에 가서 혼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이런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데 이번 참에 한번 눈여겨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설마 시험에 나올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야 충분히 다 교과 안에 있었고 니네 교과서도 일부지만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와도 할 말 없어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목적성을 가지시고 정신 흐트러질 때 자꾸 눈이 감길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매 순간마다 열심히 하시면 좀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시험 기간 임박했을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너무 느슨하게 그냥 아직 시험까지 뭐 한 달 반 하는 이상 남았는데 뭘 그냥 여유 있게 가자. 나중에 그러면 여유 없어지는 거 너도 잘 많이 겪어봤잖아. 지금 바짝 당겨놔야 영수는 지금 바짝 당겨놔야 돼. 시험 기간 전에 영수한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내가 뭐라 말하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시험 전에는 그동안 평소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나머지 교과를 신경 쓸 겨를을 만들어야지. 영수는 최대한 많이 당겨놔야 되는 거야. 그 전에. 자, AM의 제곱 필요해서 AM의 길이를 구할 때는 루트가 필요한데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맞습니까? 얘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t 4제곱이 최고창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 여기서 t제곱 2t제곱 나오죠? 여기서 t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3t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차식 여기서 1차식 마이너스 10t 여기 플러스 25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6 됐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2 가로 t 4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5 이렇게 되네요. 근데 PM의 제곱 아까 PM이 9잖아. 9의 제곱 PM이 3이잖아. 3의 제곱이면 9가 될 테니까 여기다 이제 9를 더한 것 이렇게 해서 결론 다시 이 4자식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미분하시는 거겠죠. 나머지 네가 할 수 있겠지? 오늘 이게 미분하는 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만합시다. 이 정도 이제 미분하고 이 정도는 반복된 계산법이니까 카푸스의 중선 정리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850번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도 이런 걸 했었는데 다 이제 중학교 때는 둘레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넓이를 못 구해. 이게 넓이를 구하려면 1차와 2차를 곱하는 3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과 과정상은 식을 교묘하게 변형하지 않는 이상은 넓이 값으로는 2차를 넘어가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못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이제 3차식이 가능한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는 점 C나 점 D의 좌표, 특히 점 D의 좌표가 중요해요. 이 점 D x좌표를 t라고 둡시다. 그럼 점 D의 y좌표는 12-t제곱. 여기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는 점 C의 좌표가 t, 0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0이 될 테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2t가 됩니다. 세로 길이는 12-t제곱. 따라서 st, 넓이 값을 st로 한다면 2t 곱하기 12-t제곱. t의 범위는 0보단 크지만 t가 여기 위치가 어딜까? 2루트 3이겠지? x제곱이 12가 되는 값이니까 2루트 3. 그 t값은 2루트 3보다 작다. 근데 어차피 범위 양쪽 끝값이 없잖아. 0이 될 수도 없고 2루트 3이 되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없죠. 범위 양쪽 끝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를 미분해서 뭐 찾으시면 돼요? 최대값이니까 극대값을 찾으면 되겠지. 네.
그래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터프가 855분에 나오네요. 이것도 그림 위주로.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문제가 복잡해지면 읽는 거 읽으면서부터 이게 포인트를 잡기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사각형 OABC가 그려져 있죠. 점의 좌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합동인 정사각형이 밑에 있어요. 왼쪽에. QRSP. 근데 그 점 P가 곡선 위에 있는 그 점 P가 곡선을 따라서 사각형 OABC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면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동영상스럽게 뭐 이런 느낌. 위로 이렇게 정사각형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또 이렇게 정사각형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다 보면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최초에 그려졌던 사각형과 이쪽 사각형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지금 색칠한 부분처럼 뭐가 발생하냐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겹치다 보니까 그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는 이 도형 넓이가 가장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쯤에 색깔로 좀 구분할게요. 여기쯤에 예를 들어 점 P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변 길이 8짜리인 정사각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각형이 이렇게 뭐 한 거냐면 평행이동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겹치냐면 여기가 겹쳐요. 이 부분, 이 빨간색 부분 여기. 직사각형이겠죠, 저도? 겹치는 부분도 직사각형이에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문제 핵심은 얘가 핵심이에요. 점피의 좌표. 점피의 좌표는 왜 필요한 거죠? 점피의 x 좌표가 요 직사각형을 그냥 내가 뭐 F라고 할게요. 이 직사각형 F. 점피 x좌표가 F의 가로 길이가 됩니다. 점피의 y좌표가 F라는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피의 좌표가 중요합니다. 됐니? 근데 점피의 좌표는 그러면 지금 뭐로 잡아야 되죠? 모르니까 t로 잡읍시다. t, 포문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럼 여기는 2차식에 대입할 테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따라서 저 사각형 F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 F의 관계식을 FT라고 합시다. FT. 가로, T, 세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 붙었는데 이거 혹시 양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야. 포개어지려면 점피는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냐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도 양수일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양음을 따질 필요 없어. 이 자체가 양수예요. 그럼 전개하면 t에 대한 3차 함수. 최대값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t의 범위는요? 뭐 서술형이랑 혹시 t의 범위 써야 되면 어떻게 되죠? t는 0보다는 크지만 t는 뭘 말하죠? 점피 x좌표를 말합니다.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여기 위치 누구 왔는데? 다른 말 해야 되나? 여기 위치 어디니? 이거 마이너스 x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5가 되잖아. 여기 위치를 넘어갈 수 없다. 점피가 여기 위치로 여기로 가잖아.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 또 t는 5보다 작다. 근데 말했듯이 이런 경우는 범위 양쪽 끝값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범위 양쪽 끝 최대 최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극값으로 최대 최소 나오는 거니까 극대값을 구하면 그게 최대가 된다. 그래요. 몇 문제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네. 네, 자, 속답시다.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중학교 때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자, 뚜껑이 없는 이 직육면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여기가 아마 내가 그릴 도형은 이 색칠한 부분을 뺀 나머지 흰 부분일 테니까 이 밑에 있는 게 밑넓이가 되겠죠? 근데 밑넓이가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가 12-2x네요. 높이는 여기도 12-2x고 높이는 얘가 높이가 될 테니까 높이는 x. 따라서 넓이를 sx로 본다면 12-2x의 제곱 곱하기 x. 이게 3차함수죠? 네, 3차함수 최대값 구하시면 되고 x의 범위를 구하라면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 작아야 되죠? 여기는 12-2x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프가 861이 있네요. 그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각뿔,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다. 이게 정사각 오해하면 안 된다. 정사각뿔은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 뿔을 말해. 그치? 근데 여기는 뭐 모서리 길이도 어차피 6이네요.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직육면체 여기 내접하는 직육면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는 직육면체 한 변 길이를 x 여기 밑면은 어차피 정사각형이겠죠? 밑면은 이렇게 내접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밑에 있는 밑면은 바깥에 있는 그 정사각형 밑면에 닮은 동이 만들어져요. 크기만 작고 닮은 동이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를 x라 잡으면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근데 높이는 근데 그렇진 않죠. 직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y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부피 지금 부피 맞죠?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부피는 x제곱 y 이 식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식의 구조상 x제곱을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y를 x제곱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y를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남은 건 x하고 y의 관계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x하고 y의 관계를 찾읍시다. 관계면 잠깐만요. 여기를 x로 보고 여기를 y로 보는 거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 편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6 여기도 6 여기 x 여기 y 이쪽이 낫겠네요. 대각선 방향을 봤는데 대각선 방향보다는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안에 내접하는 이게 지금 이쪽이 지금 정삼각형이죠? 그치? 정삼각형이잖아. 여기 6, 여기 6, 얘도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삼각형. 거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합니다.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 맞습니까? 가로 여기가 x죠? 그럼 여기도 x겠네요. 여기 세로 y, 여기도 y일 테고. 그럼 이 길이는 3-2분의 x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6이잖아. 그렇지? 여기가 6이잖아. 6에서 x 빼면 6-x 나오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2로 나누게 되면 3-2분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그럼 높이 값은
필요하다면 그릴게요. 반만 그립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걸 토대로 반만 그려보면 여기가 6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y고 이게 3-2분의 x가 되고 이 길이는 3이 되겠죠? 여기까지 길이는 3. 됐니? 여기는 이 길이는 루트 36 마이너스 9 루트 27 3루트 3 됐지? 비례가 성립하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은도요. 비례는 이변이 6일 때 여기를 써야 돼요. 이변이 3일 때 이변이 3루트 3이죠. 3대 3루트 3은 이변 3-2분의 x 대 이변 y 라는 비례가 성립합니다. 약분하게 되면 1대 루트 3은 3-2분의 x 대 y. 그래서 y는 3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가 되죠. 그래서 y 대신에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x제곱 이거를 식을 좀 숫자 좀 끄집어내 볼게요. 그냥 계산하면 좀 힘드니까 2분의 루트 3을 2분의 루트 3을 바깥으로 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x가 남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 빼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6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이 식은 얘랑 같은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6 마이너스 x. 따라서 2분의 루트 3 x제곱 6 마이너스 x. 이게 부피값이에요. 3차식이죠? 맞니?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에 대한 세제곱식, 미분하게 되면 x에 대한 제곱식. 근데 그 미분 앞쪽에 있는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 당연히 꼭지점 잡혀서 최대값. 시대는 x가 나오겠지. 미분 안 해도 되겠지? 간단한 3차식이라 미분하면 금방 2차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x값을 찾아내시고 어쨌든 위로 볼록한 형태의 2차 함수니까 꼭지점 위치에서 최대값 나오겠지? 그럼 그 꼭지점 위치 x값을 여기다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주어진 넓이값, 이 부피값의 최대가 된다. 됐죠? 이거는 답이 루트 3이 나오는데 보기상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계산하는 어느 부분에서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거는 다시 계산해서 해드릴 테니까 대각선 보는 원래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대각선 보는 방향으로 이쪽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로 봤는데 좀 더 계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 부분의 계산과. 그래서 대각선으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대각선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각선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서 보면 이런 식의 도형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대각선, 이쪽 길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내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리면 이 길이는 당연히 y죠. 그렇지? 이쪽 대각선 길이는 6루트 2가 되죠. 한 면 길이 6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요 길이는 얼마야? 여기를 x를 잡고 여기를 x를 잡았으면
네, 1대1대 루트 2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루트 2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삼각형이 여기가 6, 얘가 6루트 2였잖아. 이만큼이. 이거 직각이등변이죠. 1대1대 루트 2라는 직각이등변이에요. 6루트 2잖아. 1대1대 루트 2. 이건 여기가 수지고 직각이등변이니까 이 값이 45도가 돼요. 그럼 이거는 얘도 직각 이등변이 되니까 여기가 y면 여기도 y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y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가로 길이 전체를 보시면 루트 2x에 2y를 더하면 6루트가 돼요. 그래서 xy 관계가 일단 넘어가면 2y 값은 6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3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x. 여기서 2분의 루트 2를 바깥으로 빼면 이게 6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는 여기가 루트 3이 되었잖아?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어딘가 미묘하게 뭔가를 잘못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나중에 다 찾아드릴 테니까. 그거 딴 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값은 나머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x제곱 대신에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 6-x 이렇게 집어넣으면 3차 함수가 만들어지고 3차의 계수가 지금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2차의 계수 음수가 돼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에서 극대값은 꼭지점의 위치에서 나타나니까 그 꼭점 x의 값을 찾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그때는 이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거는 다시 고쳐서 수정해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으로 풀어서 정리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865로 갈게요. 여기도 터프가 있는데 원기둥, 원뿔 반지름 길이 8인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다음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근데 그릇의 용량을 최대로 할 때 그릇 높이를 구하라.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쪽에 보이는 꼭점까지 이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 높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높이를 x라고 합시다. 반지름은 이 길이가 8이니까 반지름 값은 루트로 정리가 되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64 마이너스 x제곱 얘가 네, 반지름 값이에요. 근데 부피를 이 부피의 최대 용량이니까 부피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뿔이라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게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고 3분의 1 파이 곱하기 반지름 루트 64 마이너스 x에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고 64 마이너스 x h가 여기서 높이잖아 x 됐죠? 역시나 몇 참수죠? 3참수 됐지? 3분의 파이를 바깥으로 빼고 여기 제곱 빠졌다 3분의 파이를 바깥으로 빼고 전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되겠네요. 세제곱 플러스 64x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미분했을 때 어쨌든지 문제는 3분의 파이는 양수값이니까 여기에 최대를 구한 다음에 이 최대값에 3분의 파이를 곱하면 전체 부피의 최대가 나올 테고 3차함수의 최대니까 미분해서 2차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분해서 극대값 찾으면 그 극대값 위치가 이 전체 3차함수의 최대값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선생님 혹시 이것도 서술형이라 x의 범위를 구하라면 x는 길이니까 일단 양수가 돼야 되겠지만 뭐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양수가 되려면 8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153페이지의 그 대표 문제랑 그 밑에 있는 문제 866번 문제 자, 제품 P를 하루에 Xkg 생산하는데 드는 생산 비용 fx가 다음과 같고 이 제품의 1kg당 판매 금액이 1,200원일 때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하루에
생산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면 뭐 몇 킬로그램을 이게 지금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니까 얼마만큼 생산할 겁니까? 라는 뜻은 몇 킬로그램을 생산할 겁니까? 라는 거겠죠. 뭘 묻는 문제입니까? 이익의 최대값 묻는 문제죠. 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이익은 총 판매 금액 마이너스 생산 비용. 이겠죠. 흔히 말하는 판매 금액 빼기 원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익의 값이라고 해야 될 테고. 그럼 총 판매 금액, 요 판매 금액은 다시 어떻게 구하나요? 한 개당 판매 가격이 있겠죠. 한 개당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개수. 몇 개 팔았습니까? 그게 총 판매 금액이 될 겁니다. 근데 판매 가격은 한 개당 얼마예요? 1200원. 근데 몇 킬로, 1킬로당 1200원인데 X킬로 팔았으니까 1200X가 판매 금액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익은 1200X 마이너스 생산비용 이만큼 X세제곱 마이너스 60X제곱 플러스 1200X 플러스 4500 이렇게 몇 참수? 3참수 3참수의 최대값 미분. 네. 별로 안 어렵네요. 쓰여져 있는 대로 잘 푸시면 됩니다. 자, 868번으로 가봅시다. 민지는 첨단 농법으로 원예 작물을 재배하여 매달 140kg의 작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1kg당 4만원인데 그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매달 1십, 100, 1000만, 10만, 100, 3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일단 무조건 매달 300만원이 생산 비용으로 들어간답니다. 예를 들어 뭐 월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물을 빌려 들어왔는데 그 건물에 매달 300만원씩 월세를 내야 돼. 그게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조사에 따르면 판매 가격을 1kg당 1000x 제곱을 내리면 금액을 내린 겁니다. 원래 금액은 4,000원이잖아. 근데 이만큼 내리게 되면 판매 가격은 4만 빼기 1000x 제곱. 이게 판매 가격이죠. 판매량은 매달 얼만큼 증가한다고요? 여기 판매량이 나와 있나요? 여기 있네요. 140kg. 1kg당 4만원짜리야. 근데 140kg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140개를 판다는 얘기잖아. 포장도 아니야. 1kg로 포장되어 있는 거야. 근데 하루 판매량이 140kg이라는 얘기는 이걸 100개를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 1kg로 포장되는 걸 100개 팔고, 140개를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kg 포장되는 거를 140개. 그래야 총 판매, 량이 140kg이 나오겠죠. 그럼 하루에 파는 거는 원래는 140개를 팔았는데 몇 개를 더 판다고요? 이만큼 더 증가해서 2x만큼 더 증가해서 팔게 된다는 뜻이죠. 이해돼? 지금 뭐 계산하는 거야? 판매 가격의 판매량을 곱한 게 이게 총 판매 금액이 되는 거죠. 원래 판매 가격 4만원. 근데 이만큼 내렸어. 빼는 거지. 4만원 빼기 1000x제곱. 근데 하루에 140을 팔아. 원래는. 근데 이만큼 더 증가하게 팔았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20x, 영 빠졌네요. 플러스 20x만큼 더 팔겠지. 이걸 곱한 게 총 판매 금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싼 문제인데 수익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수익은 총 판매 금액 빼기 원가.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저기 있죠. 매달 생산 관계없이 300만 원씩 나간다는 거.
요걸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익은, 근데 이게 숫자 너무 크니까 가로마다 좀 숫자를 빼보자. 이거는 1, 10, 100, 1000이 겹치죠. 1000을 바깥으로 빼면 40-x 제곱이 남고, 얘는 20을 바깥으로 빼면 x 플러스 70, x 플러스 7이 남지. 지금 여기도 음수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0, 하나, 둘, 셋, 넷, 5개, 2 가로 x 플러스 7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네. 거기다 뭘 빼라고요? 300만 원을 빼라. 이게 수익이 된다. 요거는 그냥 이걸 좀 너무 숫자가 커서 이걸 좀 숫자를 빼서 좀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이해겠니? 여기 음까지 빼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럼 수익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이 값에 뭘 구해야 되죠? 최대를 구해야 되지. 아니? 맞아? 어차피 이건 똑같이 금액이 빠지는 거니까 전체 수익의 최대가 되려면 x가 포함되어 있는 이 관계식이 가장 클 때가 최대가 된다고. 근데 여기는 요령껏 얘들아 앞에 음이 곱해져 있잖아. 음수가. 음수가 곱해진 값에 최대가 나오려면 이 값이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지.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잖아. 반대로 음수가 커지려면 절대값이 작아져야 되니까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고 이 값이 가장 작을 때 가장 작은 수의 음수를 곱하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양이면 이게 만약 양수야? 그럼 이게 가장 크면 여기가 가장 크면 당연히 최대가 나오겠지. 근데 이게 음이니까 여기는 밑에다가 최대라고 쓴 건 아까 전체 값을 말했던 거고 이게 앞에 음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은 요만큼의 값은 이게 가장 작을 때가 전체의 최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fx는 x 플러스 7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0 이걸 분배하면 x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280 여기에 뭘 구하라고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40의 값에서 이게 뭐가 되는? 0이 되는 x를 찾겠죠. 그럼 인수분해 3x, x 이거 뭘로 잡아야 되지? 14 나오려면 하나는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일 테니까 큰 쪽이 플러스 아무리 이쪽으로 가겠죠? 플러스가 14 나오려면 여기 의미가네. 여기 6, 여기 플러스 여기 2, 여기 플러스 20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20x니까 플러스 14x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x값은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0하고 2가 나올 텐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x는 아까 뭐였죠? 여기 x를 보면 나중에 20x만큼 증가한다는데 x가 음수가 되면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는 거잖아. 그럼 x값이 2일 때 뭐가 된다고? 이 전체의 최소값이 나타날 거라고. 그럼 이 최소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곱했을 때 이제 최대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어쨌든 최대값을 만들려면 다시 전체식에 대한 최대값을 만들려면 x값을 뭘로 잡아야 된다고요? 2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뭐 찾고 있는 문제냐면 수익의 최대가 되게 하는 1kg당 판매 금액이야. 지금 아까 우리가 판매 금액 정리한 거 있었는데 판매 금액 어딨니? 이게 판매 금액이지? 이게 판매 금액이잖아. 4만 마이너스 1000 곱하기 x가 2였으니까 2의 제곱 4. 그럼 4만 마이너스 4천 36,000원 이게 한 1kg당 판매 금액이 된다. 정답은 4번이 된다. 정리를 일단 이게 여러분이 잘 안 쓰는 식이에요. 사실 뭐 판매 금액, 이익, 최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평소에 실생활에도 거의 안 쓰이는 내용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본 건 아니고 예전에도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를 다루긴 했었으니까. 근데 필요한 거는 판매 가격, 판매량 일단 먼저 잘 정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가벼운 그냥 요령이었었어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필요한 숫자들 이렇게 끄집어내서 앞에 있는 개수를 좀 최대한 빼내고 나면 x가 포함되는 관계식도 간단해지는 거니까. 다만 이거 정리 잘할 때 앞에 빼내는 숫자가 음수기 때문에 이 전체 수익의 최대가 되려면 뒤는 별로 중요하잖아. 3만은 어차피 똑같이 빠지는 숫자니까 전체 수익의 최대가 되려면 이 앞쪽에서 최대가 나야 되는데 앞에 빼낸 20만이 음수기 때문에 뒤에 곱해져 있는 이 x의 관계식이 작아야지만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라고. 이걸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하면 돼. 이게 작아야지만 최소가 된다. 됐죠? 그러면 이 3차식을 미분해서 최소가 나오기 위한 x값을 찾아봤더니 x는 2가 되더라. 그럼 그 2를 원래는 이제 만약에 수익의 최대 금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2를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다 대입, 이 식에다 대입해야 돼. 수익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x값 2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300만까지 다 빼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익의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고 판매 하나 1kg당 수익이 최대가 되기 위한 1kg당 판매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게 판매 가격, 여기 써놨잖아. 요게 판매 가격이라고. 요게 판매 가격이었어요. 그럼 거기다 x만 대입하면 답이 되더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수업은 과제를 다 하신 분한테는 계속 이런 혜택을 드릴 겁니다. 과제를 원래는 좀 더 일찍 끝났어야 되다가 지금 계산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그거 쳐다보느라고 잘못 눌렀네.